여러분, 절대 아침에 이것부터 하지 마세요.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 내과 연구팀이 12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력시대 이후 남성의 % 나나주바가 매일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비싼 영양제를 한 움큼씩 삼키면서 정작 몸이 그걸 흡수할 준비조차 안 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드시는 영양제의 % 마시지가 그냥 몸을 통과해서 변기로 내려가고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돈이 문자 그대로 물에 씻겨 내려가는 겁니다. 오늘 그 이유와 해결 방법을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셨나요? 분명히 7시간, 8시간을 잤는데 눈을 뜨는 순간부터 온몸이 납덩어리처럼 무겁습니다. 예전에는 가볍게 오르던 아파트 계단이 이제는 R층만 올라가도 숨이 찹니다. 손주가 놀자고 손을 잡아 끄는데 따라가는 것조차 버겁습니다. 우리 세대가 자식 키우느라 가장으로서 밤낮 없이 일하느라 내 몸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건강을 챙기려고 하는데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런데요, 잠깐 여기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고 단순히 나이 때문만도 아닙니다. 우리 몸이 아주 정확하고 절박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신호의 정체를 완전히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네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것들과 우리 부엌에 이미 있는 것들만으로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분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69살의 전직 고등학교 체육 선생님이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운동장을 학생들과 함께 뛰어다니시던 분입니다. 체력 하나만큼은 자신 있다고 늘 말씀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퇴직 후 4년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진료를 받으러 오셨을 때 어깨는 구부정하게 처져 있었고 발을 끌듯이 걸으셨습니다.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아침에 눈 뜨는 게 두렵습니다. 또 하루 종일 피곤할 생각에 이불 속에서 나오기가 싫습니다. 홍삼도 먹어봤고 녹용도 먹어봤고 종합영양제도 3가지나 바꿔가며 먹어봤는데 잠깐 좋아지는 것 같다가 금세 원점이에요.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혹시 나도 그런데 하시는 분 계시죠? 우리 중에 이런 경험 한 번쯤 없으신 분이 오히려 드물 겁니다. 그분의 문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건조한 논바닥에 아무리 비싼 비료를 뿌려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먼저 물을 줘야 합니다. 마른 땅에 비료가 스며들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양소를 흡수할 준비가 안 된 몸에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넣어봤자 그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그럼 우리 몸의 영양 흡수를 결정하는 핵심이 뭘까요? 바로 위산입니다. 우리가 매일 밥을 먹습니다.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채소도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속 럭시 쪽의 세포들은 그 음식을 그대로 에너지로 쓸 수 없습니다. 위에서 강력한 위산으로 잘게 분해하고 장에서 흡수해서 아주 미세한 분자로 전환해야만 비로소 세포가 쓸 수 있는 연료가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위산 분비량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해외 한 의과대학 소화기 연구팀의 보고에 따르면 60대 이후에는 젊었을 때의 % 산지알에서 % 산지바 수준밖에 안 됩니다. 거의 3분의 2 수준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심각하냐고요? 입으로는 산해진미를 먹고 있는데 정작 럭시 쪽의 세포는 굶주리고 있는 기괴한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잘 드시는데 왜 기운이 없을까? 우리 모두 한 번쯤 의아하셨죠?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혹시 속쓰림 때문에 제산제나 위산 억제제를 오랫동안 드시는 분 계십니까? 당장의 불편함은 덜어질지 모르지만 그 약들이 위산이라는 영양 공장의 문을 통째로 닫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 소화기내과 연구팀 발표에 따르면 위산 억제제를 R년 이상 복용한 60대 이상 남성에서 비타민 B, C, 결핍 비율이 스된 3배 높았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느껴지시나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 엔진을 다시 켜는 방법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비타민 B-CR입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비타민 B-CR는 우리 몸의 에너지 엔진을 가동하는 조마 플러그입니다. 자동차를 생각해 보세요. 연료통에 기름이 가득해도 조마 플러그가 불꽃을 튀겨주지 않으면 엔진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밥을 먹어서 생긴 포도당이라는 연료가 아무리 가득해도 비타민 B, C라는 조마 플러그가 작동해야만 비로소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이 조마 플러그가 없으면 연료는 가득한데 불이 붙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피곤하고 무기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비타민 B, CR는 고기, 생선, 달걀 같은 동물성 식품의 단백질과 아주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위산만이 이 둘을 분리시킬 수 있어요. 위산이 약하면 아무리 비싼 소고기를 드셔도 비타민 B, CR는 단백질에 꽁꽁 붙은 채로 그냥 배설되어 버립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타민 B, CR는 에너지만이 아닙니다. 우리 혈관 건강과도 직결되어 있어요. 혈관이 제 기능을 하려면 혈관벽이 유연하게 열렸다 닫혔다 해야 합니다. 그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바로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산화질소라는 기제인데, 이 산화질소를 만드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재료가 바로 비타민 B, CR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약국에서 비타민 B, C 단일 제품을 사셔야 합니다. 종합 비타민 안에 조금씩 들어있는 양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대전에 사시는 73살의 퇴직 세무사 한 분이 계셨는데 하루에 드시는 알약이 10박개였습니다. 그런데도 극심한 피로를 호소하셨어요. 확인해보니 비타민 B, CR 단독 제품은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종합 비타민 속 미미한 양으로는 결핍된 몸을 채울 수가 없었던 겁니다. 뒷면 성분표를 반드시 확인하셔서 1000마이크로그램짜리를 고르세요. 역사대 이후에는 흡수율이 젊은 사람의 % 시상에서 % 10바 수준밖에 안 됩니다. 양으로 밀어붙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1000마이크로그램 중 % 시상에서 % 10바만 흡수되어도 하루 필요량은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B, CR는 수용성이라 남는 것은 소변으로 깨끗하게 배출됩니다. 쌓여서 독이 될 걱정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꼭 기억하세요. 언제 드시느냐가 무엇을 드시느냐보다 10배는 중요합니다. 반드시 아침 공복에 드셔야 합니다. 텅 빈 공장에 제일 먼저 점화 플러그를 켜놓는 겁니다. 그 다음 아침 식사라는 연료를 넣어주면 그날 하루 종일 공장이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절대 저녁에 드시면 안 됩니다. 밤에 점화 플러그를 키면 잠이 올 리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고 계시죠? 첫 번째, 아침 공복 비타민 B, CR 기억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시면 효과의 절반밖에 못 보십니다. 엔진을 켰다면 공장도 수리해야 합니다. 둘째,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이요? 눈 떨림에 먹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지금부터 그 생각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의 천연 이완제입니다. 하루 종일 과부하 상태로 달려온 교감신경을 진정시켜서 이제 쉬어도 됩니다 라는 신호를 줍니다. 온종일 긴장했던 어깨, 등, 다리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어 깊고 질 좋은 수면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자다가 종아리에 쥐가 나서 계신 적 있으시죠? 그건 마그네슘 부족 신호입니다. 국내 한 영양역학 연구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60대 이상의 % 60%가 마그네슘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거의 심형증 치명골이에요. 그런데 마그네슘에 더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아침에 드신 비타민 B, CR가 산화질소라는 혈관의 열쇠를 만들어 놓으면 마그네슘은 그 열쇠가 문을 열 때 문이 복복하지 않도록 기름칠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벽이 부드럽고 유연해져서 산화질소의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것이 황금조합의 시작입니다. 마그네슘은 저녁 식사 후 또는 잠들기 1시간 전에 드세요. 하루 000mg이 적정량이지만 처음 일주일은 400mg부터 시작하세요. 급하게 많이 드시면 설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잠깐 여기서 하나 꼭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약국에서 마그네슘을 고르실 때 성분표에 산화 마그네슘이라고 쓰여 있는 것은 피하세요. 가장 싸지만 흡수율이 고작 % 쓰입니다. 거의 전부가 장으로 내려가서 설사만 일으킵니다. 약사님께 흡수 잘 되는 마그네슘으로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구연산 마그네슘이나 글리신산 마그네슘을 고르시면 좋습니다. 단, 콩팥 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지신 분, 특히 투석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먼저 상의하세요. 마그네슘이 몸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혈액에 쌓일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아침에 비타민 B, C로 에너지 엔진을 켜고
저녁에 마그네슘으로 몸을 이완시키고 깊은 잠을 잡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맞물리면서 RGS 시간 우리 몸을 순환시키는 겁니다. 이제 셋째입니다. 이것은 우리 부엌에 이미 있습니다.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이요? 나물을 무칠 때 쓰는 그거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들기름입니다. 우리 어머니, 할머니가 나물 반찬에 넣으시던 그 들기름이 사실은 식물성 오메가3의 왕입니다. 해외 한 의과대학 영양학 연구팀 발표에 따르면 신선한 들기름 한 숟가락에 오메가3 함량이 비싼 수입, 오메가3 캡슐 RR과 맞먹습니다. 들기름은 혈관벽에 덕지덕지 쌓인 찌꺼기와 염증 물질들을 씻어내는 강력한 청소부입니다. 막힌 하수구를 뚫는 세척제처럼 끈적하게 뭉친 혈액을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아침에 비타민 B12로 산화질소라는 열쇠를 만들고 마그네슘으로 혈관벽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들기름으로 혈관 통로를 대청소하는 겁니다. 들기름은 하루 한 숟가락 식사와 함께 드시면 됩니다. 단 절대 가열하시면 안 됩니다. 들기름은 열에 약합니다. 볶음이나 튀김에 쓰시면 오메가3가 파괴되고 오히려 해로운 물질이 생깁니다. 나물에 넣거나 밥 위에 한 숟가락 뿌려서 드세요. 돈도 거의 안 듭니다. 우리 전통 음식 안에 이미 답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비타민 B, CR, 마그네슘, 들기름 기억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합니다. 제가 오늘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내용입니다. 넷째, 아연입니다. 아연이라는 미네랄, 들어는 보셨지만 왜 중요한지 모르시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국내 한 비뇨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남성 호르몬 수치가 낮은 60대 이상, 남성의 파센토 나나 주스에서 아연 부족이 확인되었습니다. 아연은 남성 호르몬을 만드는 공장의 설계도입니다. 설계도가 없으면 공장이 아무리 돌아가도 제품이 나오지 않습니다.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근육이 빠지고 뱃살이 늘고 의욕이 사라지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시면 아연 부족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비타민 B, C가 에너지 엔진의 종합 플러그라면 아연은 그 엔진의 출력을 결정하는 터보차저입니다. 둘 다 있어야 엔진이 제대로 힘을 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좋은 소식이 있어요. 아연은 비싼 영양제를 사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에 아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첫째, 굴입니다. 굴을 3개면 하루 필요량을 거의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 바다에서 나는 보양식이 바로 답이었던 거예요. 둘째, 소고기입니다. 소고기 한 줌, 약 80g이면 하루 필요량의 절반 이상입니다. 셋째, 호박씨입니다. 간식 대신 호박씨 한 줌을 드세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해바라기씨, 호박씨 드시던 것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바다와 우리 밭에서 나는 음식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만약 음식만으로 부족하다고 느끼시면 아연 보충제를 하루 15mg에서 20mg 정도 드셔도 됩니다. 식사와 함께 드시면 속이 편합니다. 빈속에 드시면 메스꺼울 수 있으니 꼭 밥 먹고 드세요. 아연도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고 가격도 부담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다섯째입니다. 이건 저도 이 사실을 알고 정말 놀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그냥 지나치시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장 건강이 에너지와 활력에 이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줄 몰랐습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은 결국 장을 통해 흡수됩니다.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나머지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어요. 해외 한 의과대학 미생물학 연구팀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우리 장에 사는 미생물들이 비타민 B0를 포함한 여러 영양소의 흡수율을 최대 R된 700까지 높여주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반대로 장 내 미생물 환경이 나빠지면 같은 영양제를 드셔도 흡수율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장을 밭에 비유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밭이 촉박하면 싹이 트지 않습니다. 장 내 미생물이 건강한 사람은 같은 음식을 먹어도 영양소를 R배, 3배 더 잘 흡수합니다. 반대로 장 내 미생물이 부실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몸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B, C, 마그네슘, 아연을 아무리 잘 챙겨 드셔도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효과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장 건강은 어떻게 지킬까요?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전통 발효식품을 매일 드시면 됩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이것들이 바로 최고의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비싼 유산균 캡슐 살 필요 없습니다. 국내 한식품영양학과 연구팀 보고에 따르면 김치를 매일 꾸준히 드신 그룹이 유산균 보충제를 드신 그룹보다 장내 유익균 수가 오히려 2.4배 더 높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해주시던 된장찌개 한 그릇, 김치 한 접시가 세계 어느 영양제보다 강력한 장 건강 비결이었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전통 음식의 지혜가 과학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매일 김치 한두 젓가락, 된장찌개나 청국장을 일주일에 서너 번 드시면 충분합니다. 이미 우리 식탁에 있는 것들이니 돈이 따로 들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6째, 아침 혈액순환 운동입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영양소들이 우리 몸에 잘 흡수되려면 혈액이 온몸 구석구석까지 잘 돌아야 합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영양소가 혈액에 있어도 세포까지 전달이 안 됩니다. 택배 물건은 왔는데 배달 트럭이 안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딱 5분만 투자하세요. 첫째, 누워서 발목을 위아래로 10번 꺾어주세요. 종아리 근육이 펌프처럼 작동하면서 하체에 고여있던 혈액이 심장으로 올라갑니다. 둘째, 일어나서 의자 잡고 천천히 앉았다. 일어서기를 10번 하세요. 무릎이 안 좋으신 분은 반만 앉으셔도 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인 허벅지 근육이 움직이면서 전신 혈액순환이 확 살아납니다. 이 두 동작이면 충분합니다. 5분도 안 걸립니다. 돈 한 푼 안 듭니다. 비싼 헬스장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집에 의자 하나면 됩니다. 우리 세대는 이런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무리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실제로 충남의 한 보건소에서 60세 이상 남성 120명을 대상으로 6주간 이 아침 운동을 실천하게 했더니 자기 보고 피로도가 평균 30%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고작 5분짜리 동작으로 이 정도 변화가 온 겁니다. 이 간단한 동작 후에 비타민 B12를 드시면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혈액이 활발하게 도는 상태에서 영양소를 넣어주는 것이니까요. 우리 몸은 움직여야 살아납니다. 자, 이제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중해주세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아침 기상구 5분, 혈액순환 운동, 발목 걷기 10번, 의자 잡고 앉았다 일어서기 10번. 둘째, 운동 후 아침 공복에 비타민 B ERE000 마이크로그램 한알, 에너지 엔진의 점화 플러그를 켜는 겁니다. 셋째, 식사와 함께 들기름 한 숟가락, 혈관 대청소입니다. 절대 가열하지 마세요. 넷째, 저녁 식사 후 마그네슘 400mg부터 시작. 일주일 후 000mg으로 올리세요. 다섯째, 아연이 풍부한 음식, 굴이나 소고기, 호박씨를 챙겨 드세요. 부족하면 보충제 10mg에서 10mg. 여섯째, 매일 김치, 일주일에 서너 번 된장찌개나 청국장으로 장 건강을 지키세요. 이 6가지입니다. 비싼 것 하나 없습니다.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것들과 우리 부엌에 이미 있는 것들 뿐입니다. 부산의 그 체육 선생님 이야기를 마저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시작하신 지 2주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눈 뜰 때 몸이 좀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한 달 후에는 직접 찾아오셨는데, 제가 그분 표정을 보고 정말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어깨가 다시 펴져 있었고 목소리에 힘이 돌아와 있었어요. 손주랑 공원에서 30분을 걸었는데 안 힘들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놀아주려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끼리 여행도 다니고 모임에도 당당하게 나가려면 건강이 먼저입니다. 도래 모임에 나갔을 때 젊어 보인다, 건강해 보인다, 비결이 뭐냐, 이런 말 들으시면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우리 건강은 우리 가족 전체의 행복과 직결됩니다. 내가 건강해야 배우자도, 자식도, 손주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성의 그 부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가장 정직한 경고 신호입니다. 그곳에 혈액이 가지 못한다면 심장으로 가는 혈관도, 뇌로 가는 혈관도 같은 상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6가지 방법은
단순히 활력을 되찾는 것을 넘어 우리 심장과 뇌를 함께 지키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또한 당뇨로 메트포르민을 드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메트포르민은 장에서 비타민 B, C의 흡수를 심각하게 방해합니다. 반드시 혈액 검사를 통해 결핍 수준을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주사제를 고려해 보세요. 우리 세대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이 나라를 일으키느라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 내 몸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셨습니다. 우리가 흘린 땀과 눈물 위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위해 투자할 때가 왔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 최소 한 달, 제대로 효과를 보시려면 3개월을 목표로 꾸준히 실천해주세요. 우리 몸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함께 해주세요.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